레레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성입니다. 2017년 8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기사입니다. 50대 기수 서대천 목사 돌풍 정견 발표를 통해 한기총을 명실상부 기독교 대표 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겠다. 내 탓이오 사랑운동을 펼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서대천 목사는 1억 5천만 원 등록비 제출하고 출마했지만 엄기호 목사와의 접전을 벌이며 재투표까지 가는 선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하지만 결국 서대천 목사가 낙선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기총 대표회장은 못 되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기총 공동회장을 서대천 목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 대표 교단이죠. 총회 합동 부흥사회 회장까지 지낸 서대천 목사는 2024년 4월에 예장 합동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교단입니다. 삼산 노회장의 노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됩니다. 서대천 목사가 운영하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은 10년 연속 지원자 100%를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저는 10년 연속 100%라는 것이 좀 믿기가 어려워요. 다음은 서대천 학력 의혹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듯 서대천 목사는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 이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수학과 졸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수학과 3학년에 편입한 것입니다. 판사가 주관하여 검사가 질문을 하고 서대천 목사께서 답을 하신 법원 기록인데 향후 불가피하게 직함 생략하고 성함 서대천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불경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방송 흐름상 어쩔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한 서대천의 진술을 봅니다. 문, 이거는 검사가 질문한 겁니다. 증인이 서대천. 서대천 씨는 2013년도에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수학과 3학년에 편입한 사실이 있지요. 여기에 서대천이 답을 하기를 예, 인정한 거죠. 서대천 목사는 나이 50세인 2013년에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수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는데 당시 이미 사회활동을 왕성히 할 때였습니다. 서대천 목사가 수학의 뜻이 갑자기 생겨서 50이라는 나이에 고대 조치원 수학과 3학년 편입을 했다기보다는 소위 학벌 세탁을 목적으로 고대 조치원 수학과 3학년 편입을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일보에 기재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내용 봅니다. 이제부터는 법원 기록을 가지고 볼 건데 문은 검사 질문이고 답은 서대천 답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뭐 검사 서대천 이렇게 일일이 제가 말 안 하고 문은 당연히 검사 질문, 답은 서대천 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문, 증인은 서대천이죠. 2004년에 라이프 신학대학교 인텐시브 코스 단기 과정을 수료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요. 예, 라이프 신학대학교를 누구에게 소개받고 다니게 된 것인가요? 답, 그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예를 들어 그 라이프 신학대학이 우리 정식 그런 교육 그걸로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정식 교육 인정받는 학교 아니다 라는 서대천의 답변입니다. 문, 누구한테 소개받았는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답,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들은 것 뿐입니다. 그쪽을 도와주고 사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하니까 제발 좀 들어달라. 그런 거지. 저게 무슨 큰 의미 있는 대학도 아니고 저게 무슨 큰 의미 있는 대학도 아니고 여러분 신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종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문, 인텐시브 코스 단기 과정이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말 그대로 인텐시브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개강을 해서 거기 가서 들으면 수료한 졸업장을 주었던 그런. 문, 단기 코스? 답, 예, 인텐시브니까. 문,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답,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고 몇 학기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화장품 회장님이 그분하고 아셔가지고 거기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신학 공부 기간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답입니다. 문, 졸업장에 보면 unofficial, 비공식이라는 의미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부했다고 저 주길래 제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학교의 한국 지부에서 수업을 듣고 미국에는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두세 번 정도만 갔었다. 이렇게 진술한 적 있지요? 답, 글쎄요. 두세 번 갔는지 어땠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 몇 번 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내용이죠. 문, 한국 지부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무슨 동? 답, 삼성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강남구 삼성동 말하나요? 답, 예, 강남구 삼성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테헤란로 거리 그 근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지도교수가 있었나요? 답, 있으니까. 문, 지도교수의 이름은 기억나나요? 답, 전혀 모릅니다. 지도교수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문, 교수 이름은 모르고요. 정리하면 서대천 목사는 자신이 졸업한 신학교인 라이프 신학교죠. 공부 기간, 학교 몇 번 갔는지, 지도교수 이름,
모두 잘 모르는 이상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문, 몇 번이나 같이 수업을 들었나요? 답, 글쎄요,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수업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였나요? 답, 일주일에 몇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간혹 한 번씩 나오라고 할 때 나가서,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한 것도 아니고 간혹 한 번씩 오라고 그러면 그때 나가서 수업 듣는다고 합니다. 문, 간혹? 답, 예. 문, 증인은 미국에 졸업할 때까지 한 4년간 2, 3번 정도 갔었다고 진술되어 있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학교가 있나요? 답, LA에 있었습니다. 문, 증인의 출입국 입국 자료에는 이 기간 동안 증인이 신학대학에 다녔던 기간 동안 2002년 11월 7일 날 미국으로 출국해서 4일 만인 2002년 11월 11일 베트남을 통해서 입국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간 기록이 진술하고 거의 안 받는 것 같은데 미국에 간 사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서대천은 한 두세 번 정도 미국 가서 공부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해당 신학대학, 나이프 신학대학이죠. 다녔던 기간 동안 딱 한 번 미국으로 출국해서 그것도 4일 만에 베트남을 통해서 희한하게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분명히 베트남에 들려서 뭔가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갔다가 바로 미국에서 한국 온 게 아니고 미국으로 갔다가 4일 만에 희한하게 베트남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딱 한 번 미국 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 서대천 답입니다. 그러면 한 번 간 것 같습니다. 문, 한 번 간 것 맞나요? 답, 예. 결국 그나마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한 번 갔다는 겁니다. 기간도 4일이 채 안 됩니다. 문, 나이프 신학대학교 졸업장은 총신대 편목 과정에 가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 질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총신대라는 서대천 목사의 경력이 있죠? 국민일보 약간 보셨던 거. 서대천 목사 총신대에서 공부했다는 쟁점이 나옵니다. 문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부터 제가 좀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 라이프 신학대학교 졸업장은 총신대 편목 과정에 가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그럼요. 문, 아닙니까? 답, 예, 편목 과정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 돈을 주고 그냥 합동 소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을 안 나왔으면 누구나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기총 대표 회장에 나가서 50대 기수론을 펼쳤던 서대천 목사, 결국 공동회장이 됐고 현재 대한민국 대표 교단인 예장 합동의 노회장이에요. 그런 서대천 목사 답변이 총신대 편목 과정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 돈을 주고 그냥 합동 소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을 안 나왔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누구나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검사랑 판사랑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 서대천 답 봅니다. 그걸 뭘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동 측 소속이면 총신대학원을 안 나왔으면 가서 1주, 2주 인텐시브 코스로 받는 코스입니다. 문, 나이프 신학대학교 인텐시브 코스를 다닌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기록에 다 있습니다. 단기 과정이라고. 답, 예. 문, 그런데 증인은 총신대 편목 과정에 편입했다면서요. 답, 예. 문, 거기 들어간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거기는 몇 년 과정인가요? 답,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일주일이나 2주일. 저희 때는 2주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하고. 문, 총 2주일 다니면 졸업장을 주는 것인가요? 답, 예. 문, 편목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요? 답, 총신대 소속이 되어 있어서 노회에서 추천해주면 누구나 들어갑니다. 문, 수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검사 질문이에요. 수사 보고서 가지고 딱 제시하고 질문한 거죠. 편목이란 다른 교파에서 편입해온 목사를 말하는데 편목이라는 게 다른 교단에서 편입해온 목사의 준말입니다. 편입 목사. 해당 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에 사안이 서대천 목사의 경우 서대천이 라이프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편목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사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서대천 목사 답이 이랬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인정한 거죠. 왜냐면은 수사 보고서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편목이란 다른 교파에서 편입해온 목사입니다. 해당 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듣고 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서대천 목사의 경우에는 라이프 대학교 졸업 증명서, 그게 아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총신대학교 편목 과정에 들어가서 딱 2주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표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 합동의 지도 목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다른 목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노회장이니까 그뿐입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나갔다가 공동회장 돼버리고 뭐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들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 학교라든지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열심히 가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3번 가야 되는데 3번 중에 1번이라도 빠지면요 출석 체크 정말 칼처럼 해가지고 3번 빠지면은 퇴학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 지도 목사라는 이 서대천 목사 공인이고 한국교회 전체의 뭐 50대 기수론을 펼치면서 내가 한번 다 이끌어 보겠다. 그리고 현재 노회장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아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신학교 공부한 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공부했으면요 평신도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반 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 정말로 당시 재판부에서 검사가 물어보면서요 판사가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볼 때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여러분 이거요 지구 종말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잘 가치를 지켜야 될 기독교의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거 이거 아이고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에 대한 서대천 목사님 답변 소개해 드립니다. 귀하는 2013년도에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수학과 3학년에 편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 졸업을 바탕으로 고려대에 편입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학교를 졸업한 자격으로 고려대에 편입한 것인지요? 라고 질문을 제가 서대천 목사께 드렸는데 답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학교 졸업을 바탕으로 고려대 조치원 수학과 편입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서대천 목사 답변입니다. 상당히 의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0년 연속 100% 미국 명문대학 입학시켰다는 분이 막상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다른 서대천 목사 의혹입니다. 모 경찰서 서장, 경찰서 서장은 동네 파출소장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장은 강남구 전체를 다스리는 경찰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대천 목사가 경찰에 피소되자 모 경찰서장이 서대천 담당 형사를 사적으로 경찰서 앞 카페로 불러내서 서대천 목사는 훌륭한 분이다. SDC 국제학교도 인가를 받지 않았을 뿐 훌륭한 학교이며 내 딸도 그곳을 나와 미국 대학에 진학하였다. 라는 등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결국 이런 사실이 적발돼서 해당 경찰서장이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직 경찰서장이 징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런 일은 소위 서대천 카르텔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당시 현직 경찰서장까지 동원된 서대천 카르텔이 너무 명확하게 징계를 받을 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대천 목사에 대한 제보자들이 그간 숨죽이고 살았던 것이 이런 서대천 카르텔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서대천 목사님과 서대천 목사님 교회 여신도들의 촬영 사진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외양이 너무 화려해 보여요. 기독교가 복음으로 내면이 꽉 차야지 외적인 부분만 화려하고 소위 번드르하다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안타까움에 이번 영상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외양은 다소 소박하고 검소하더라도 정말 내적으로 복음으로 순전하게 꽉 차는 그런 기독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